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협상의 기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협박의 기술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 서한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서한 내용을 지금 뭐 전부 다 조각조각 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서한 내용의 전체적인 면을 읽어주는 데가 잘 없는데요. 읽어보면 전형적인 협박형 편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하지만요. 그 행간행간을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너에게 어떻게 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 편지를 읽으면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맨 처음은요. His Excellency 이재명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코리아 서울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존경하는 뭐 예를 들자면 대사나 어떤 상대국의 대표를 표현할 때 His Excellenc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다음에 Dear Mr. President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서한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강력함과 미국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위대한 귀국과 한국과의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내하는 서한을 보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귀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역 적자에도 당신들하고 협력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만을 여기 첫 문장부터 포함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기반으로 기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잡힌 무역을 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까지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의 특별한 경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형태의 정책 및 무역 장벽으로 인해 야기된 지속적인 무역 적자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부터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진짜 협박조 말이 나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상호주의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한국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25년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은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철강하고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이 품목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통합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접된 상품의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놓는데요.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25%가 한국과의 무역 격차를 해소하기는 매우 낮은 수치니 우리가 이렇게 봐주니까 여기 합의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서요. 농산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에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가 없이 서로 거래 오다가 미국이 갑자기 25%를 매기면서 이 정도만 매기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거 아주 매우 낮은 수치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협박을 합니다.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할 경우 해당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일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관세 내기 싫어? 그럼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서 만들면 우리 관세 안 줘. 그러니까 니들 기업 보고 미국으로 많이 오라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법이죠. 배팅을 합니다. 니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걸 편지에 고상한 말로 써놓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어떤 경우든 간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이 인상한 수치만큼의 수치는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이 갑자기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10%더 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25 플러스 10%에서 35%를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설정한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형태의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야기된 오랜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데요. 우리는 아주 작은 25%만 매겼고 그건 지금까지 한국이 해온 불공정한 무역 거래에 대해서 이걸 시정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국과의 장기적인 무역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폐쇄되어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형태의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본서안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한국이 이제 협상을 통해 양보를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25%보다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어. 라고 밑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과 좋은 일들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진실을 담아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편지를 보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의 기술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존경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 관세를 매긴 거는 너희와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정도 관세를 매기는 거야. 이거는 아주 적게 주는 거니까 니들은 우리한테 동의해야 해. 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는 주요 10개국 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나라는 미국과의 주요 무역 상대국 10개국 중에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쉽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어떤 재물 삼거나 어떤 본보기로 삼아서 길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보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세계적 경쟁 차원에서나 일본이 끌려 들어가면 우리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 잘 아니까 한국에 보내면서 일본에 편지를 보내고 또 일본에 보내면서 한국에도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항상 이 두 나라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가지고 좀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일본만 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 난리가 납니다. 똑같이 한국만 하고 일본을 건너뛰고 나면 일본도 난리가 나거든요. 산업 구조도 비슷한 나라가 또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높은 나라들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안보까지 모두 의존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쩌면 길들이기에 그리고 일타쌍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나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 그만큼 잘해주고 있는데 물론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잘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사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 압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협상팀에 맡겨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정말 협박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협박형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진짜 협박을 한다기보다 이걸 계기로 한국과의 협상을 다음 8월이 되기 전까지 끝내고자 하는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이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EU는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협박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EU는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9일까지 예비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일까지 우리는 10%만 할게라는 큰 틀에 합의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세부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EU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든 트럼프한테 발목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해가면서 최종 관세부가 시점을 늦추더라도 어떻게 하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소식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연합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원칙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일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모든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오는 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했지만 EU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럼 대신 EU는 뭐를 하려고 하느냐?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는 예비협정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최종 협상 완료 전까지는 관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관세 10%는 영국과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U도 영국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EU는 현재 항공기
및 부품, 와인, 주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25에서 50% 고유 관세에 대한 예외 조치도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예외 조치는 한국과 일본도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아준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근데 EU도 끝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국에서 약간 해결을 했거든요. 자동차 쿼터를 줬지만 그 쿼터 안에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로 낮춘 그런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EU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일본과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거의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준 거고요. 트럼프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수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받아준 거다. 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코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트럼프 맨날 겁먹고 뒤로 물러나기만 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EU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4월에 EU산 제품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요. 막 반발이 있자 이거를 최근에 7월까지 유예했고 그리고 5월 말에는요. 협상 진전 부족을 이유로 6월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요. 이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요.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관세 유예 기간을 매달 1일까지로 공식 연장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또 연기해 줄지 모릅니다. 이렇게 EU가 기본적으로라도 합의해 놓고 10%로 합의해 놓고 더 추가 협상을 하려는 것도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만약 트럼프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 협상이 8월 초까지도 성과가 없다면 EU 제품 전반에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면 정말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양측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상호 보복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아노미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UAE에 있는 코인 회사에 좀 신박한 마케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가 마케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10만 불어치 코인을 사면 UAE의 골든 비자, 그러니까 10년 체류 비자를 준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인과 비자까지 결합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물론 UAE는 공식 경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블록체인 플랫폼 더 오픈 네트워크라는 데는요. 그 줄여서 그 앞자를 따라 TON이라고 불린다. 톤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아랍에미리트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해당 프로그램은 10만 달러 상당의 TON, 그러니까 거기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요. 3년간 예치하고 3만 5천 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면 10년짜리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절차는 7주 내에 완료된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도 동일 혜택이 적용되고 연간 3에서 4%의 수익률도 제공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10만 달러를 3년 동안 예치하면 그 UAE에 10년간 살 수 있는 비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부유층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돈을 옮기기 위해서 뭐 UAE나 이런 금융 허브들,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이주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10만 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톤은 이번 프로그램이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투자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요. 이 회사가 만든 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UAE 정부는 이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UAE 국영통신사는요, 보도에서 연방 세관이나 뭐 증권상품청, 가상자산 규제청 등이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보유 여부는 골든비자 발급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은 부동산 투자자, 기업가, 우수 인재, 과학자 및 전문가, 우수 학생, 그다음에 최일성 근로자와 인도주의 공헌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톤이 저렇게 말한 걸로 보면 부동산 투자자나 기업가 뭐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 비자를 주는 방안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바이 정부는 이 코인이 두바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한 게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돌이켜 보면 이 자체가 완전 사기라기보다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품이고 공식 경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우리한테 인가를 받은 공식 상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인사는요. 톤이
직접 골든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파트너를 통해 비자 신청을 돕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예치금을 받아 놓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비자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시켜주는 루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7주 안에 끝내준다라는 건데요. 이건요, 사실 뭐 이런 비자 프로그램까지 있으려면 당연히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죠.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편법을 통한 비자를 얻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 가상자산 회사들이 어떤 영주권이나 비자까지 마케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또 독특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으면 사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마케팅들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과 1대1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재와 수출 통제 전문 회사다 보니까 미국으로의 수출, 다른 해외로의 수출 같은 것을 1대1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어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을 좀 봐드리면 통관이나 이런 데 기존보다 훨씬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아래에 있는 링크로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